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녀 겁니까? 저는 과한 건 정말 모자라니만 못하다. 상속 재산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을 너무 잘 만나서 생긴 재산이에요. 상속은 기본적으로 협의가 최선입니다. 상속은 소송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어요.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어요. 저는 과한 건 정말 모자라니만 못하다. 제가 늘 뭐 인생을 사는 신조기도 하지만 이 과한 사랑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과한 사랑은 정말 모자라니만 못해요. 물론 과한 사랑을 받고 그거를 돌려주겠다고 하는 착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게 아니라 과한 사랑을 받다 보니 이 재산이 다 내 거야 이런 경우 있어요. 나 장남인데? 내 건데? 엄마가 내 거라고 했는데? 이런 경우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 정말 나쁜 짓 너무 많이 하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사례 중에 하나는 아버지가 치매셨어요. 아버지가 치매셨는데 갑자기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아버지 좀 치매가 심해졌거든요. 또 갑자기 장남이 내가 모실게 막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 모시지도 않고 막 맨날 잘 행동도 안 하시던 분이. 그러니까 왜 우리 오빠가 왜 그러지? 이런 생각했다가도 그래도 치매이신 분을 모신다고 하는데 좀 고맙잖아요. 또 그래서 오빠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하고 이제 모시게 했어요. 근데 모시고 나니까 우리 아빠 이름으로 된 건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럼 또 자연스럽게 이러는 거예요. 그럼 건물 임대료도 내가 관리할게 이렇게 한 거죠. 근데 또 어떻게 거부해요?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데 우리 오빠 집에 있는데 알겠다 또 이렇게 한 거죠. 이제 딸들 입장에서는 가끔 가볼 거 아니에요. 뭐 자주는 못 가더라도 왜냐면 또 자주 가면 또 이제 괜히 오빠가 또 뭐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뭐 새언니랑 또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가끔 가보면 아버지 행색이 너무 안 좋은 거야. 왜 이렇게 안 좋냐 이러면 막 또 성질내. 니네가 모셔가 막 이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또 얘기도 못 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돌아가셨는데 딱 오빠가 장례식장에서 얘기를 해요. 우리 아버지가 이미 유언장을 남겨놨다. 내가 들려주겠다. 하면서 막 녹음 테이프를 갖고 와. 녹음 막 들려줘. 근데 막 제대로 들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그 녹음 테이프 이거를 우리한테 좀 줘라 했더니 너네 지금 날 못 믿냐? 막 이러면서도 안 줘.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뭐 협의가 될 리가 있겠어요? 안 되니까 이 오빠 측에서 유언 검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인길에 가서 거긴 조용한 데 듣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들을 수 있거든요. 법원에서 딱 틀었는데 나 유언자 누구는 뭐 모든 재산을 뭐 누구에게 준다. 다 맞아요. 근데 갑자기 탈칵 소리가 나요. 이 유언에서. 그거를 딱 캐치한 거예요. 뭐 이상하지? 왜 탁칵 소리가 나지? 해서 이제 우리 회사에 오신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하다. 그래서 아버지 목소리는 맞지 않으세요? 이랬더니 맞대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설마 유언장을 조작했겠어?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맞지 않을까요?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대. 그 탈칵 소리가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측에서 어쨌든 유언 이행 청구 소송이 들어왔고 저희가 그 이행 청구 소송에서 유언 무효를 주장하면서 녹음 파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감정을 신청하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맞아. 조작된 거야. 어떻게 조작했냐면 계속 말을 반복해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를 여러 개를 다시 재녹음한 거예요. 그러니까 탈칵 소리가 나죠, 당연히. 이거 켰다가 저거 켰다 하니까. 그래서 이 녹음은 실제 원본이 아니다. 재녹음된 거다까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 무효가 됐거든요. 근데 이때 이 자녀분들이 이겼는데도 막 많이 안 좋아했어요. 왜 안 좋아했냐면 그럼 우리 아빠 이거 맨날 이거 녹음만 하고 있었을 거 아니냐. 못하면 또 시키고 못하면 또 시키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 내가 왜 그걸 몰랐을까 이러면서 소파가 좋아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 소송에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이 원래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 장남이고 다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러신 분이 나쁜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녀 겁니까? 근데 저희가 이런 거 상담도 많거든요. 그러면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또 전화가 와요. 상담 전화가. 지금 아빠가 오빠한테 증여를 했대요. 이거 지금 막아야겠대. 그래서 내가 아버지가 뭐 치매 상태이신가요? 아니요. 그럼 왜 주셨는데요? 아니 아버지가 오빠랑 같이 사업을 하니까 그걸 줬다니까요. 그럼 지금 사업까지 하시나요? 그럼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의사에 의해서 준 거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면 내 상속 재산이 없어지는 건데 왜 문제가 안 되냐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 혹시 재산 있으세요? 이렇게 갑자기 툭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저도 있죠. 뭐 아파트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선생님 아파트 누구 거예요? 제 거죠. 선생님 거잖아요. 선생님 아파트는 왜 선생님 거예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은 선생님 자녀들 거야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한마디로 부모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생각해서 증여하는 것조차도 이건 절대 안 돼. 내 상속권이 침해됐어. 이러시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아닙니다. 정말로 이런 분들이 다 나쁜 상속인인 거예요. 부모님 재산은 부모님 재산, 내 재산은 내 재산인데 다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이게 정말 저는 문제가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이거 너무 알려주면 안 되는데. 저희 이렇게 상담 오시는 분들한테 늘 알려드리는 건데 제가 어떤 얘기를 많이 드리냐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오셨을 때 이미 막 화가 나서 오시잖아요. 저희가 상담 올 때부터. 그럼 제가 그 얘기해요. 선생님 이 재산 누구 거예요? 이래요. 누구 거였어요? 아빠 거죠. 이래요. 아빠 거예요. 우리 재산 아니었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다행히 우리한테 물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럼 없었던 재산 생긴 거 아니냐. 근데 빚만 물려받는 분 너무 많다. 그래서 빚 때문에 이거 한정승이 상속 포기하면서 네가 상속 포기해라, 네가 한정승이라 이러면서 다투는 경우도 너무 많다. 이왕 다툴 거면 빚으로 다투는 것보단 재산으로 다투는 게 낫지 않냐. 그럼 뭐가 그렇게 힘든 일이냐. 뭐가 그리 화가 나는 일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거의 기본은 뭐냐면 그래도 없었던 재산이잖아요. 상속 재산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든 재산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은 너무 잘 만나서 생긴 재산이에요. 불로소득이에요. 그럼 이 불로소득은 감사한 일이지 이 사람이 더 받았다고 화가 나고 난 덜 받았다고 억울하고 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상속인으로서 내 권리는 찾아야겠죠. 그냥 법적 테두리 안에서의 권리만 찾으면 되는 것이지 이건 분노하고 화가 나고 할 일은 아니에요. 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죠. 근데 그 말씀을 딱 드리면 생각보다 마음이 막 가라앉아요. 그쵸? 제 재산 아니죠. 나눠준 거죠. 우리 부모님이 잘해서 해준 거죠. 우리 엄마 옷도 잘 못 입고 먹을 것도 잘 먹고 남겨준 거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내 재산이다. 그리고 제가 너무 많이 받았어. 이거에만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와 그래도 재산이 남았네. 근데 나눌 수 있는 방법 중에 상대방의 증여를 고려해서 나누는 방법도 있구나. 내 기여가 있으면 내 기여를 고려할 수도 있구나. 정도를 생각하시고 하시면 되는 거지. 상대방이 나를 너무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노해봤자 자기 손해예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그 말씀도 많이 드리죠.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쯤 되면 우리도 중년이고 중년을 넘어가는 나이일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재산 1, 2억 더 찾는 것이 내 인생 막 1, 2년을 막 속 썩고 막 억울하고 막 울고 이렇게 보낼 일은 아니에요. 왜냐? 그러시다가 암 걸리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그러실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럴 일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너무 힘드네. 나 너무 억울해. 그러면 난 그냥 법으로 해봐야지. 이 정도의 마음이면 되는 것이지. 내가 뭐 절대적으로 내가 너를 막 처단할 거야. 악의 무리야. 이렇지는 않기를 정말 바라죠, 제가. 상속은 숨긴다고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책을 저희 지인들한테 선물을 했거든요. 근데 지인들이 이러는 거야. 몰래 봐야지 이러는 거예요. 왜 몰래 봐야 돼? 엄마 아빠가 알면 기분 나쁘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지금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이혼을 하잖아요. 그럼 이혼하면 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 뭐 돌싱글즈도 나오고 뭐 돌싱 포맨 뭐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 다시 뭐 재혼해서 잘 사는 것도 있고 뭐 이혼이 흠이냐 이런 얘기도 하고 사실은 상속이 흠인가요? 상속은 흠이 아니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이에요. 원치 않을 뿐이에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거를 원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열심히 해서 이 재산을 일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군 재산을 자녀들이 싸우면서 받기를 바라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부터 싸우지 않게끔 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를 함께 상의할 수 있고
자녀들 또한 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나누는 거에 대해서 나는 어떤 의견이 있다. 그런데 부모님의 뜻은 존중하겠다. 정도로 오픈돼야 돼요. 이혼은 오픈되다 보니까 재혼 가정에서 너무 잘 사는 것도 보고 하니까 새로운 가족 형태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또 더 뭐 저출산 문제도 해결되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속도 마찬가지예요. 상속을 너무 쉬쉬하면 저희 같은 변호사 계속 만나야 돼요. 근데 쉬쉬하지 않고 계속 얘기할 수 있고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러면 저희 같은 사람 안 만나도 되잖아요. 그게 더 낫죠. 부모님 돌아가시고 충분히 애도하고 정말 다시 우애 있게 지내는 게 낫지. 지금 이 순간에 얘기해서 나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아. 이 마음 때문에 나중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것보단 지금 차라리 오픈하고 철천지 원수가 된다. 이런 것보다 낫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을 너무 쉬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속은 기본적으로 협의가 최선입니다. 상속은 소송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소송은 최악을 막기 위한 마지막 수단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방과 우리가 형제 자매가 너무 많이 다투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툼이 끝이 날 것 같지가 않고 그리고 이걸 내가 양보하면 평생 내가 막 잠다가다가 막 벌떡벌떡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런 경우라면 소송하셔야 돼요. 근데 그 정도는 아니고 좀 아쉽지만 괜찮을 것 같아 정도면 협의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제가 늘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상담 받으시고도 집에 가셔서 내가 여기서 양보하면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이러면 소송하시고 아휴 그래 내가 소송 가서 1, 2년 고생하느니 그래 1억 더 달라는 건데 이렇게 주자. 이런 마음이면 협의하셔라.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소송을 잘 안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상속소송은 굉장히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르거든요. 일례를 들어서 나는 부모님을 모신 거라고 생각해요. 부모님 집에서. 근데 상대방은 너는 빌부터 살았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얼마나 가슴에 비수예요. 근데 이거예요. 나를 빌부터 살았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여기서는 양보 못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 내가 부모님 병수발 다 들고 기저귀 다 갈고 내가 목욕 다 시켜드리고 이렇게 한 거를 인정을 못하겠어? 그러면서 나한테 지금 너는 돈만 한다고 해? 그래? 그럼 나 이렇게는 못 나눠. 이럴 때는 소송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여를 인정해준다고는 하는데 내가 원하는 만큼은 아니네? 그러면 내가 그냥 협의해야지. 소송할까? 소송 못하겠어. 이 정도면 협의하셔야 돼요. 연기가 좀 괜찮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는 상속 준비를 하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이라면 유언장 작성하는 거를 정말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때 유언장을 작성할 때 너무 차등을 준다거나 한 자녀만 주고 아예 안 준다. 그럴 거면 유언장 작성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차라리. 그러지 마시고 유언장을 작성하실 때는 아픈 손가락도 줘야 되고 안 아픈 손가락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때 줄 때 차등은 해도 돼요. 어느 정도. 근데 그때 남겨놓을 때 어떻게 남겨놓으시는 게 좋냐면 유류분만큼은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아요. 이 분한테도. 그러니까 내가 얘가 너무 예뻐. 그러면 우리 예쁜 첫째한테는 좀 더 많이 주고 우리 둘째한테는 덜 주고는 가능해요. 그리고 그 내용을 쓰시면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분배를 했는지까지도 자세히 작성을 해놓으시면 훨씬 좋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죠. 나를 한 번도 보러 오지 않고 정말 나한테 뭐 술만 먹으면 나를 막 폭행하고 이런 분은 없으실 것 같지만 있습니다. 정말. 막 주취해서 막 그러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술 먹고 막 횡포 불리시는 분들. 그런 자녀가 있어서 정말 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주고 싶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명확히 작성해 놓으셔야 그래도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는 방법이 될 거예요. 특히 이럴 때는 상속권을 상실시키겠다라는 의사도 명확히 표시해 놓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너무 예쁜 자녀는 이유가 있잖아요. 나한테 너무 잘하고 뭐를 잘했고 나한테 용돈도 줬고 이 내용도 자세히 작성해 놓으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은 아무래도 자녀들끼리 이게 소송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워요. 유언장이 자세히 작성돼 있으면. 그래서 이러면 조금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